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찾아낸 새로운 사실들과 총 규모와 관련한 대국민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부 말씀드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보고 드려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좀 하시겠는데요. 일단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병도 단장님 오셨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모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최기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우리 한병도 단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 한병도 의원입니다. 저희 진상규명단은 지난 9월 14일 첫 회의 이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실 관련 의혹 목록을 총정리하고 대통령실 이전에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 앞으로 소요된 비용을 찾아서 추계했습니다. 크게 4가지 의혹,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 능력 관련으로 분류했고, 다시 각 의혹마다 규명 과제와 세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뒤에 상황판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통령실 관련 의혹으로 4대 의혹, 20대 규명 과제, 60대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원 장담했던 이전 비용 496억 원 외에 저희 진상규명단에서 의원 요구 자료 분석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파악한 추계 비용, 그리고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추계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 원, 추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 5,100만 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 1,900만 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2억 원까지 총 1조 794억 8,7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 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진상규명단이 밝혀냈듯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저희가 국방위, 문체위, 행안위, 기재위, 운영위, 국토위, 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이외에도 정보위원회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숨바꼭질 하듯이 예산을 찾아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저희 진상규명단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이후 이어질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 한화의 대우조선 해양 헐값 인수와 관련하여 저희 진상규명단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상규명단에 들어오고 있는 대통령실 관련 여러 제보를 비롯하여 관저부지 선저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외교 참사 등 기타 업무 능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그런 이제 예산 액수와 내역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국방위원회 김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국방위 분야를 맡았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방위 분야를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도표는 국방 쪽의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요 보면은 498억 중에 그 당시 국방이 들어가는 분야는 118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되는 현재까지 추가된 예산이 172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 한 8,100억 이상 들어가고 이건 최소입니다. 향후에 눈덩이처럼 굴러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7일 청사 주변 환경 정비 명목으로 29억 5천 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을 시작으로 7월 18일과 19일에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명목으로 133억 2,200만 원을 추가 전용해 2022년도 올해 예산에서만 총 172억 7,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소요될 예산의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참을 이전하는데 최소 2,98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2,980억 원은 합참 본청만 짓는 예산의 추계를 합참이 초기에 했던 겁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근무자의 지원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합참이 근무하려면은 지원부대, 통신단을 비롯해서 경계병을 지원하는 근지단, 이런 일부 부대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대의 막사 신축까지 고려한다면은 이 비용은 5천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본래 주한미군 이전 이후 용산 지역에 3만 평 규모의 미군 잔류기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적절성 논란이 생겨서 한미 양국은 잔류기지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현재 협상 중입니다. 우리 측 사정으로 잔류기지 대체부지 협상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요구해서 잔류기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게 하는 경우는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드래곤 릴 호텔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정도 규모 호텔을 짓는 데는 최소 3천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새로운 기지로 가서 만들려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호, 방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호, 경비부대의 배속부대들, 방호시설과 주둔시설 구축, 방공부대 대배치, 훈련시설 마련 등에 최소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호처 같은 경우는 실내 사격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훈련장도 경내에 있어야 수시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소요가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또 현재는 경호 경비가 국방부의 예산을 가지고 울타리 보강 공사를 하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 경호라든가 과학 경호를 한다고 하면은 많은 CCTV와 여러 가지 장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22년 예산에서 집행된 172억 7,200만 원과 앞으로 들어갈 최소 비용 7,980억 원을 합하면은 총 8,153억 여원의 혈세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마스터 플랜도 없이 졸속 추진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추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산한 예산은 최소 비용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자체도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건물 하나만 돼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은 경호 시스템, 경호부대 또는 영빈관 모든 것들이, 또 대통령 전용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해야 되는데 그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부에 그 국방부라든가 합참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군부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스터 플랜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죠. 마스터 플랜이 돼서 국방부 영내는 한 15개 부대 이상이 있는데 이 부대가 또 어떻게 할지까지 한다면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모경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앞서 한병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숨바꼭질 하듯 예산을 꾹꾹 숨겨놓은 예산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ING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체위 소관 기관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총 541억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하에 99억 7천만 원, 청와대 공연에 70억 원, 청와대 미술 전시 운영에 48억 원, 근현대 조사 연구에 9억 8,500만 원 등 총 227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2년도 예산 중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에 90억 5천만 원, 청와대 상시 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 환경 조성에 6억 2천만 원 등 96억 7천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데 이어 23년도 예산안에도 청와대 시설 조경 관리 및 관람 환경 개선 등을 위해 217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석 달여가 남아 있습니다. 석 달여 동안 추가적으로 예비비 추가 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경호처, 기타 시설, 통합검색센터 신축에 24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를 발표했지만 영빈관 신축 비용 878억 6,300만 원도 여전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합하면 총 902억 7천만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행안위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총 9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관저공사 명목으로 올해 20억 9천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 경비부대인 101, 202 경비단 이전 등을 위해 2022년 예산 중 15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으며 추가로 예비비 56억 8,500만 원을 편성해 집행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우리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빠졌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국회 운영위원회로 추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으로 2023년, 2024년 예산에 총 79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이버 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20억 원을 편성하고 2024년에는 30억 원 편성을 계획하는 등 총 5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51억 7,100만 원 중 기자실 주차장과 랜선 설치 등을 위한 건설비로 29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483억
4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 전기통신, 안내소 등의 민간 위탁 사업비로 217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 반환 부지기 임시 개방을 위해 262억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 임시 개방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부분 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해 집행 중입니다. 이후에 이제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감 조치 예산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요. 지금 이미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 483억 4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이 용산공원 관련돼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총 2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이 공관으로 이용함에 따라서 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사용하면서 그 안가의 공관 조경 공사를 위해서 1억 원,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부품 구입으로 5,5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전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새 대통령 공관, 새 공관인 새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안가에 행사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 취득비, 공사비, 관리비 등으로 총 21억 7,4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2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